네, 3월 6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당선 레이더입니다. 4월 총선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이슈와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저희의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 지난주에 뵙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맞아. 지난주에 이게 막 공천 때문에 막 초다투기 할 때였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서.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쉽게 뵙지 못했고 네.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수요일 날 요일을 옮겨가지고 뵀는데요. 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도전하시는 지역구가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8일부터 9일 이제 국민 경선으로 경기 용인정 후보자로서 뛰고 계시는 네. 상황인데 네. 어떻게 이 지역까지 가게 된 좀 우여곡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당에서 경기 남부 용인 일대로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경기 남부 용인 일대. 예, 그러니까 용인 쪽 어딘가에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용인이 이렇게 전부 신인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지역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선거 좀 많이 해보고 좀 이렇게 이슈 파이팅이 되는 사람이 좀 가서 이걸 좀 이렇게, 그죠? 에너지를 막 부스트업을 하자. 부스트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용인 쪽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용인갑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용인갑도 좀 어려운 데죠. 그리고 굉장히 이원모 전 크거든요. 비서관의 국민의 후보로. 그래서 거기에 전략공천 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뛰던 후보들이 되게 이렇게 많았어요. 막 권인숙 지금 의원도 네, 막 경선을 7명인가 뛰고 예. 있고 또 뭐 이상식 전 경찰청장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거기다 뭐 지금은 이제 탈락했지만 백군기 전 시장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략공천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다 수습하겠냐. 그리고 또 거기에 그렇다고 경선을 하자니 너무 오래된 후보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략 지역 중에서 한다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정지역구 용인정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전략 지역구인데 거기는 또 너무 이렇게 바로 또 가면 거기 뛰던 후보들이 또 반발할 수 있으니까 국민 경선을 좀 거쳐달라. 그럼 어떻게 했냐? 그럼 좀 더 스무드하게 연착륙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당 상황도 그렇고 국민 경선 정도는 거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제 경선을 뛰고 또 본선까지 자신 있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자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냥 잘 돼야죠. 그래서 8일하고 여기 또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려야지. 8일하고 9일에 이틀간 이제 여론조사가 돼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요, 저 경기도 031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02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02로 5만 명한테 가요. 5만 명한테. 많이 가죠. 국민 여론조사,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이건 당원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5만 명한테 가면 받는 사람이 이제 1000명이 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일단 민주당 지지자인지 물어보고. 네. 네. 거기까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꼭 받으셔가지고 꼭 받으셔가지고 이현주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상대가 있는 싸움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그 현대 로보틱스 사장인데 그래서 본선에서 이길 후보 꼭 부탁드립니다. 8일 9일 전화 받아주세요. 네, 선거운동 모드로 들어간 이현주 의원님과 저희가 현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또 이제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만나면서 민주당이 이제 연대하는 모양새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 시절에는 또 이현주 전 의원님께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 오래 내셨던 분이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조국 사태 당시에 이제 저기 장관 임명될 당시에 그때 비판을 했었고 사실 너무나 무리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너무 길게 그것을 끌면서 장관 임명 강행하면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이분이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이렇게 쭉 보면 여하튼 제가 볼 때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일관된 게 윤석열 그 검사 윤석열 사단은 굉장히 수사를 잔인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설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수사를 하더라도 그 실제 잘못에 비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끝까지 짓밟는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 수사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좀 불러일으키는 면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조국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당이죠, 3당. 3당인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요, 이거예요. 이번 선거는 양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의 성격이 어쨌든 있어요. 그게 약하든 강하든 간에.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쭉 해보면 물론 이제 강도가 세졌다가 낮아졌다가 하지만 부정평가가 항상 많잖아요. 근데 이 부정평가만큼 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탑탁지 않고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든 간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나는 윤석열 정권은 싫어 이런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제3당의 포션은 제가 그 전에 이제 국힘에 탈당하고 나서도 제3지대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3신당의 포션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보다 더 반윤을 잘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15%요? 네. 그 15%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걸 처음에는 개혁신당이 갖고 갔죠.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팽당하면서 이 핍박받는 어떤 그런 피해자 모습, 서사 그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도 반윤을 많이 했죠. 세게. 그럴 때는 한 15% 있었죠. 15%. 근데 이분이 이제 조금 그 뒤에 방향을 잃었죠.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또 이렇게 금태섭 신당 등등 해갖고 약간 소수자라든가 빼미 이런 쪽으로 살짝 가는가 했는데 또 그다음엔 또 뭐냐면 새로운 미래 하면서 빅텐트가 또 깨졌죠. 반윤이 아니라 이제 반명 같은 느낌으로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반명이라는 것은 지금 대선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번 총선에서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총선에서는 메인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민심을 빨아들이지 못해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반윤이 이제 상대적으로 반명을 외치면 반윤이 약해지면서 사라지면서 개혁신당의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그 15% 다 떠난 거죠. 상당수가. 그러면서 이들이 또 이제 계속 헤매는 거죠. 이 한 15%가.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용해인 신당으로 막 갔다가 누굽니까? 저 송영길 신당으로 막 갔다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조국 신당으로 이제 가는 느낌. 이런 거죠. 민주당보다 더 반윤을 잘할 수 있는 기대를 그러니까 어떤 바람을 가진 15%가 계속 돌고 있다. 그 덩어리가 이제 글리가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변수가 없으면 여기로 정착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다른 당이 지금 마땅한 그런 당이 없고 개혁신당이 다시 그런 쪽으로 살아나기에는 이미 너무나 반윤이 약해져 버리면서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국신당의 상당수 가면서 다만 이제 이게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이제 지역구에서 경쟁하게 되면 이것도 반윤 색깔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지지율이. 근데 이거를 민주당하고 경쟁을 바로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이것을 나눠 갖는 포션으로 갔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게 전략적으로 더 유효했다. 그래서 이 15%가 일부 가는데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여기 이제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양당의 이 충돌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조금은 더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더 간다. 제3당이 또 유지할 수 없는 양당 위주의 그런 게 구도가 있잖아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아마 최종적으로 저는 한 10% 정도 비례해서 가고 가지 않을까라고 전 의원님께서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치를 하나 내주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인재 영입을 잘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좀 눈여겨보셨어요? 뭐 특히? 구글 누구도 계신 것 같고 여성 인재시죠. 그다음에 또 신장식 변호사. 예. 그분이 여러 가지 또 또 다른 의견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싸우시는 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친한 편인데 아주 잘 영입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영입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나오시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한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좀 당을 바꾸고 선거 치른다라는 일이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으로 또 가셨을 거라고 좀 보세요. 김영주 의원이 그냥 출마하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출마하려고? 근데 새로운 미래로 가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새로운 미래는 거의 사라졌잖아요,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사라져서. 아니, 여론조사에도 안 나오던데 아예. 그래서 이게 1%가 안 나오면 아예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 1%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 걸 보면 아예 막대기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는 가능성이 없고 무소속이라는 게 수도권 거기는 영등포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수도권은 양당의 싸움이 격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할 거 아니면 국민의힘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그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부의장을 하고 한 것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장관도 지내셨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거를 이제 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많은 걸 누리신 분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여당으로 가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이 뭐냐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민심의 흐름. 네, 정의로운 길. 뭐가 정의롭냐? 아까 제가 반윤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성에 안 찰 수는 있지만 여하튼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정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민주당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고 민주당이 성에 안 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떤 정의로운 길 출마를 해서 총선에 싸운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 편에 서서 출마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길이냐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에 서서 출마를 하는 것이 그럼 뭘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라는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항상 나쁘다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하는데 이 대통령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 무엇이 정의롭냐? 왜 자신은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잘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힘들다. 그래서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약간 시원찮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야당으로서 좀 성에 안 찬다 이런 건데 그다음에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부당했다라는 거 물갈이의 대상 왜 내가 물갈이 대상이 돼야 되냐 나는 부의장이 아니라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정치인이고 매우 전도 유망한 국민들이 봤을 때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통 큰 정치인인데 왜 내가 그것밖에 평가를 못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둘째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아까 영등포 을이라고 해주셨는데 영등포 갑입니까? 예, 김민석 지금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의원이 있고 영등포 갑이시고요. 말씀처럼 이제 영등포 갑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제
최현일 이제 후보자와 김영주 의원이 이제 다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누구죠? 드리면서 그러면 저기 민주당 후보는 지금 이제 그 최현일 이제 전 구청장이 여기서 지금 공천을 전 받았습니다. 구청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직력이 꽤 있는 분이시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현안으로는 이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민주당 대표한테 TV 토론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경 이슈는 쓸 좀 필요 어떻게 있나요? 보세요? 신경 쓸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뭐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답할 필요가 없죠. 자기 자유지 뭐 그렇게 제안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근데 한동훈 뭐 위원장은 거기에 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 아니, 그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네. 영수회담도 안 하는데 왜 여당의 대통령 수하인 여당 대표한테 대표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 응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뭔데? 그러면 한동훈 그거 위원장은 굉장히 건방진 생각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정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제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면 자신이 총리가 아니잖아. 내각제에서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리라면 우리나라가 내각제라면 여당의 대표가 총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야당 대표한테 제안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그럼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제안하는 거지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얘기하세요. 대통령 되고 나서 이야기해라. 그럼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더군다나 대통령이 영수회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의 기본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에요. 근데 그걸 대통령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영수회담 하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어 대통령한테. 근데 왜 자기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요? 좀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경우에 안 맞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대통령제의 속성도 모르는 본인이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네. 이현주 의원님 화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저는 교만하고 대통령제 속성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가? 제1야당 대표예요. 그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공적인 관계에서는 공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영수회담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어요. 응? 아니 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내요? 화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수회담을 안 해. 국정을 팽개쳤어? 그러면 여당 대표로서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셔요. 그것부터 하고 나서 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존경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좀 회담 좀 하고 싶어요.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 네, 이재명 네. 대표가 너무 좋아서 나는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세요. 자기 할 일 하고 나서. 좋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너무 이렇게 찝쩍거리는 느낌이에요. 자꾸. 네. 저희가 끝으로 그러면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심판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이제 안정론에 있어가지고 살짝 추이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들을 좀 다시 살리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일단 공천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또 마무리돼 가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천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죠 또. 요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뒷순서에 또 그렇군요. 네, 손님이 공천에 계셔서요. 대해서 저는 이 얘기 정말 국회 공천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입틀막 공천, 기득권 공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입틀막 공천이야 뭐 얘기 다 했으니까 뭐 유승민계라든가 이런 사람도 아예 전멸했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으니까 비주류가 뭔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틈도 없고 실제 있어도 다 존재가 미미하기 때문에 심지어 분신 시도까지 해도 보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둘째 치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는 기득권 공천 이게 문제인데 그 김건희 특검 때문에 현역들 다 그대로 해줬잖아요. 그럼 뭐냐? 국민들이 볼 때 이때까지 2년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당선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 이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이 사람들 심판해야 되지 않냐. 2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나라 이 지경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거 제가 오늘 보니까 임종득 공천.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 있죠. 최상병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 외압에 연루돼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사람을 경북 영주에 단수 공천했어요. 근데 그분은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냥 국방부 관계자 아닙니까? 국가안보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아니 도대체 왜 갑자기 영주는요 양지 중에 최고 양지 국힘의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완전히 그냥 꽃가만 태워가지고 이건 꽃가만 정도가 아니라 보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린 것에 대한 보상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다음 또 하나 유영아 공천 자기가 국정농단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심하게 막 그 도륙을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놓고는 박 대통령은 유영아라는 사람을 공천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그동안 박 대통령을 따르면서 윤석열을 비판했던 정통 보수들을 갖다 바보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국정농단이라고 해놓고 그 영웅이 된 거 아닙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데 그럼 뭡니까? 자기가 했던 수사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뭐지? 이것은 철저한 저는 위선이다. 이것은요. 저는 그래서 이 전체 아까 임종득 공천과 유영아 공천을 가지고 보면 이것은요. 국정농단의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 공천 자체가. 그래서 국민의힘 공천은요. 지금 보면 임종득과 유영아를 가지고 보면 이 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당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큰 거대한 국정농단의 일부를 완성하는 것이 공천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의 2년. 그죠? 조국 신당은 그 얘기 잘했던데 3년은 길다. 근데 그건 좀 너무 노골적이고 민주당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2년 괜찮았냐 이거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년 동안 그런 취급을 주권자가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용인해 주면 앞으로 남은 3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현주 의원님이 민주당의 네. 전략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동의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민주주의 네. 의원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투사가 되어 돌아오셨네요. 격하게 사실적인 지지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인데 투사가 아닌데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예. 중요한 거 8일 9일 날 용인정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용인정의 지인들 꼭 전화하셔가지고 여론조사 02로 시작된 여론조사 받으셔서 이현주 꼭 부탁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까지 확실하게 해주셨는데요. 아니 제가 들어가야 제가 또 사실은 나중에 또 본선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제가 들어가야 또 이런 걸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매주 이현주 의원님을 만났는데요. 이제 또 정책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고정으로 뵙는 건 오늘로서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마 필요하면 한 번씩 전화 불러주세요. 네. 전화 인터뷰. 구독자분들한테 네. 그래도 저희 사인 정이 있는데 인사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시사인 저 유튜브 또 구독자 여러분 우리 꽤 오래 했죠. 그리고 사실 저 민주당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막 투표해서 민주당 가였나.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실 그때 뜨악했거든. 뭐라?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시사인 역할을 한 거군요. 예. 아니 그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이 또 말씀하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어쨌든 잘 왔다. 잘 돌아왔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밀어주시고요. 또 그다음 시사인 제가 당선돼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네. 구독 뭐 해야 돼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그리고 당선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이현주 의원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네. 이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도 그동안 함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과의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또 그분 3부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